덧셈 정리 오늘은 이거 확률의 덧셈 정리는 다른 건 아니고 확률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합사건 앞에서 했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과정 먼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전사건 다시 말하면 표본 공간이 먼저 주어지고 이 표본 공간 안에서 이 표본 공간 내에 두 개의 사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두 사건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확인하는 건데 우리가 합사건을 구할 때 합사건은 A 사건 또는 B 사건의 경우의 수는 집합에서 끌고 왔을 때 A라는 사건의 가지수와 B라는 사건의 가지수 빼기 공통인 사건 우리 A교 B 이런 걸 했을 때 양변을 뭘로 나눌 거냐면 양변을 표본 공간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로 나누면 얘가 전 사건의 가지수분의 합사건의 경우의 수는 더하기 분의 NB 마이너스 B라고 나타낼 수 있더라. 그럼 결국은 여기서 요 앞에 오는 A 또는 B라는 사건이 합사건이 일어난 사건의 경우의 수를 전사건의 경우의 수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에서 나오는 확률의 값. 합사건의 확률은 결국은 A 사건의 확률 더하기 B 사건의 확률 빼기 이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뺀 것과 서로 같다라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한다. 요 식이 바로 특히 얘네들 사이에서 특히 이 두 사건의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라면 배반 사건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 즉 무슨 말이었다? A와 B의 곱사건이 서로 공집합일 때 그러면 이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둘이 배반이기 때문에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과 서로 더한 게 서로 같다. 어려운 말은 없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말 중에 여사건도 나오는데 A의 여사건이라는 말은 전사건, 즉 표본 공간 안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여사건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모든 그 표본 공간 내에서 모든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결국은 누구를 뺀 것과 A라는 사건의 확률을 뺐을 때 확률의 값과 서로 같다 라고 하지. 그거를 적어보면 여사건 구하는 방법 표본 공간 S에서 표본 공간 S 내의 A 사건 A에 대해서
사건 A에 대하여 A와 A 여사건의 합사건은 표본공간 전체와 같고, 우리 집합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여사건하고의 곱사건은 공집합이더라. 공사건이 되더라. 그러면 이때 A와 A의 여사건은 S를 분할한다. 자, 분할한다는 얘기는 겹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전체 표본 공간 내에 있는 어느 사건의 경우의 수하고 다르게 빠지지도 않고 겹치지도 않게 나누는 것을 분할한다라고 하는데, A와 A의 여사건은 결국은 표본 공간 S를 분할시켜 주게 되고, 따라서 표본 공간 S의 확률은 항상 반드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1이라고 했을 때 A의 여사건은 결국은 A의 여사건과 A의 여사건의 확률을 A 사건의 확률과 여사건의 확률의 합은 항상 1이다. 따라서 여사건의 확률은 결국은 표본 공간 전체 전 사건의 확률 1에서 누구를 뺀 만큼 사건 A의 확률을 뺀 것과 서로 같다. 여사건은 항상 적어도라든가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여사건을 활용하라고 보다도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더 쉬울 때는 A라는 사건의 확률, 복잡한 사건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사건의 확률을 찾아서 빼라는 말. 거기 있는 말은, 그럼 예제 보면은 3번은 자, 표본 공간 S가 주어져 있고 이 표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A, B, C 사건이 있을 때 각각의 확률이 주어졌다. 이때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 합사건은 덧셈 공식, 덧셈 정리 이용해가지고 PA, PB 빼기 A교 B. 그래서 0점 그대로 숫자는 가져다가 그 다음에 A합 C는 똑같이 0.3 더하기 0.3 더하기 0.1 그리고 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교사건이 들어가야 되지. A교 C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A와 C는 이거야. 둘 사이에서 공집합, 다시 말하면 배반 사건이야. A와 C는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A 또는 C라고 하는 이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결국 누구랑 같다?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의 합과 서로 같다. 그래서 그냥 0.4. 이유는 A와 C가 서로 배반. 그 다음에 집합 사건 B와 사건 C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자, 여기는 C라고 하는 이 사건이 B의 부분집합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나오게 된다? P, B와 같아지기 때문에 확률은 0.5. 그 다음에 P와 C의 곱사건에 대한 것은 P하고 누구만큼만 C의 확률로 들어가기 때문에 0.1의 확률. 얘는 결국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누구만큼 뺀다? A와 B의 교집합의 그 여사건의 확률만큼, 아니 여사건 요거기 때문에 얘만큼 빼면 되지. 그래서 1 빼기 0.2 해서 0.8. 이유는 자, A교 B의 여사건이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만큼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그 여사건의 확률 만들어지지. 자, 다음 예제 문제. 10장의 복권 중에서 당첨 복권이 3장 있다. 이 중에서 3장을 샀을 때 적어도 한 장은 당첨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
자, 적어도 하나란 얘기는 한 장, 두 장, 세 장에 총 세 장이 당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두 장이 될 수도 있고 세 장까지 될 수 있다. 근데 적어도라고 해서 반드시 그 여사건을 찾을 필요는 없고 여기선 누구의 확률을 찾기가 더 쉽기 때문에 한 장도 당첨이 되지 않았을 때 확률을 찾기가 더 쉽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구를 이용해서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을 찾기. 그러니까 여사건이니까 한 장도 당첨되지 않았을 때 확률을 찾는 거지. 자, 한 장도 당첨되지 않은 사건의 확률을 찾아서 즉 그것에 당첨됐을 때의 여사건. 그래서 뭘로 잡자? P A는 전체에서 뭐 자, 총 몇 장을 고를 거냐면 10장에서 3장을 선택했을 때가 전체. 그리고 나머지 3장이 당첨 복권인데 7장이 꽝인 복권이기 때문에 한 장도 당첨되지 않을 거라서 당첨이 아닌 꽝인 복권 7장 중에서 3장을 선택할 때 경우의 수를 찾아서 수학적 확률로. 그러면 24분의 7만큼 뺄 거지. 이래서 1-24분의 7을 뺄 거야. 그래서 확률은 24분의 17. 자, 5번은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타내는 눈을 A, B, C라고 하자. 자, A, B, C가 곱했을 때 짝수가 되려면 모든 경우를 생각하면 A, B, C가 이 중에 적어도 하나가 여기서 숨어있는 말이 A, B, C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의 눈을 가질 때야. 얘네들 곱해서 짝수 만들 거기 때문에 A, B, C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면 돼. 그래서 이것에 반대되는 걸 찾는 거지. 전부 다 뭐가 됐을 때? 홀수일 때 사건의 확률을 찾아서 빼는 것. 그러면 자, 고 A, B, C가 홀수인 사건을 우리가 A라고 놓자. 홀수인 사건을 A라고 놨을 때, 자, A의 확률은 한 개의 주사위가 아니라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야. 근데 그 중에서 A도 홀수가 나오고 B도 홀수가 나오고 C도 홀수야. 이렇게 헷갈리면 살짝 적어놔 보면 A, B, C를 골랐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홀수의 눈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각각의 주사위마다 홀수를 가지고 있는 게 세 가지씩이니까 3 곱하기 3에서 전체 확률이 8분의 1.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은 이 사건 A의 여사건이 짝수가 될 경우이기 때문에 1에서 얼마만큼 8분의 1이라고 하는 A라는 사건의 확률을 빼서 찾기.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니까 A가 짝수일 때, 뭐 B가 짝수일 때, C가 짝수일 때, 아니면 두 개가 짝수일 때, 셋 중에 두 개가 짝수일 때, 아니면 셋 다 짝수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세 가지 경우를 다 찾는 것보다 그것에 반대에 해당하는 여사건의 확률을 찾아서 차라리 빼버리는 게 더 확률 비교하기가 쉽더라는 거. 자, 2번은 A-B, B-C-A가 0인데 곱해서 0이 될 때는 결국 이거야. A가 B하고 서로 같거나 아니면 B하고 C가 같거나 아니면 C하고 A가 서로 같을 때 우리가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더 많다라는 얘기지. 왜냐면 A하고 B만 같고 나머지가 다를 때, B하고 C가 같고 나머지가 다를 때, C하고 A가 같고 나머지가 다를 때, 아니면 두 개씩, 즉 A, B 또는 아니면 A 셋 다 같을 때 다 찾는 건데 그거보다는 뭐가 더 편하다. 이런 경우는 얘네들이 곱해서 0이 될 때 확률을 찾는 것보다 0이 안 될 때를 찾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돼? 서로 다 다른 수가 나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PA는
왜냐면 얘는 A하고 B하고도 달라야 되고 B하고 C하고 얘네들이 서로 다 다를 거야. 그러면 A의 첫 번째 A에서 나온 숫자가 두 번째 주사위인 B에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를 뺀 나머지이기 때문에 하나씩 줄어가는 거지. 그래서 확률이 5가 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이 사건의 여사건이기 때문에 1 빼기 9분의 5 해서 9분의 4만큼의 확률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붉은 공이 4개. 자, 주머니 안에 흰 공이 2개, 검은 공 3개, 붉은색 공이 4개 들어있어. 이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2개가 모두 같은 색의 공일 때, 자, 그때 확률 B는, 자, 이건 수학적 확률 들어가면 돼. 전체 가지수분에 내가 선택할 것만 찾으면 되지. 전체가 9개 있기 때문에 9개 중에 몇 개를 꺼낼 때 2개를 꺼낼 때 2개가 모두 같은 색이니까 이거지. 둘 다 흰색이거나 둘 다 검은색이거나 둘 다 빨강색이거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각 사건의 확률끼리 찾아서 더해주는 거지. 그래서 모두 다 흰공이 되거나 아니면 둘 다 검정색이거나 아니면 둘 다 빨강색이거나 얘네들이 동시에 2개씩 같은 색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사건의 확률을 찾은 후에 더해서 자,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둘 다 흰색이거나 또는 둘 다 검정색이거나 아니면 둘 다 붉은색일 때 사건의 확률을 직접 찾아서 더한 거고. 자, 2번은 서로 다른 공,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서로 다르다 그랬기 때문에 9개 중에 2개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할 건데 흰색이 하나 나오고 검정색이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흰색이 하나 나오고 빨강색이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검정색 하나에 빨강색이 하나 나오거나. 계산 생략하고. 자, 제일 먼저 위에 있던 거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지금 6번 문제는 여사건 아닌 걸로 들어가는 거. 직접 모든 사건에 각각 해당하는 사건의 확률을 찾아서 더하는 것이고. 자, 정리됐지?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곱셈 정리. 자, 합사건의 덧셈 정리는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적는 것이고 찾았던 것이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 전에 말 그대로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의 차이점은, 자, 먼저 적어보면 표본 공간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그럼 이 안에 그 안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A와 사건 B가 있을 때,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조건부는 말 그대로 조건이 하나 달리게 돼. 어떤 사건의 확률을, 자, 이 사건의 확률은 뭐냐면 조건부 확률은 이거. 자, B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 결국은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전 사건에 대한 확률 경우의 수를 나눠 가지고 구할 것인데, 이거는 지금 누가 기준이냐면 표본 공간이 S야. 원래 처음에 주어져 있던 거. 근데 조건부 확률은 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차이점이, 자, B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데 얘는 단순하게 여기를 찾는 말이야. 여기. 근데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 버리면 어디를 찾을 거냐면, 누가 기준이 되냐면 A라는 사건이 기준이 돼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누구를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말이냐면 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요 자리.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의 차이점은 뭐냐면 표본 공간이 기준이 되는 표본 공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쪽에서는 표본 공간이 전 사건 전체 S를 두고 들어갔으면 똑같은 표본 공간 S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서 B라는 사건을 찾을 건데 그 전제 조건이 누구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난 하에 그 안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를 찾는 거지. 그게 조건부 확률. 그래서 그거를 먼저 글로 정리시켜 보면, 자, 표본 공간 내에 글로 적고 나서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 B에 대하여 자,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자, 이것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 한다. 그리고 그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P, B바 A라 쓴다. 자,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먼저 A라는 사건이 먼저 따라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A가 먼저 쓰여질 것 같지만 누가 먼저 나오고 B라는 사건이 원래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이 사건 B가 일어날 건데 이 B라는 사건의 확률을 찾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누구냐면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선행된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합성함수 할 때도 F가 먼저지만 써질 때는 F가 G보다는 뒤에 써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A라는 사건이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확률이고 그걸 조건부 확률이라 하고 그 다음에 기호로 나타내면 읽을 때 P, B바 A라고 쓴다. 그럼 이거를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제 기호로 나타냈을 때 구할 거는 이거야. 위에서 봤을 때 자, P, B바 A는 결국은 A라는 사건의 확률이 뭐가 되냐면 전제가 돼야 돼. 선행이 먼저 되고 표본 공간이 S에서 누구로 바뀌게 되냐면 B는 A로 바뀌기 때문에 A의 확률분의 바뀐다라는 거. 자, 이거를 기호로 써볼게. 이제 나오게 된 과정 한 번 다시 정리하면, 자, 원래는 이렇게 됐어요. P, B바 A가 누가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 누가 A, B, 그 A라는 사건 안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A, 교, B, 즉 A와 B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얘를 분모와 분자를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즉 표본 공간 S에 대한 사건의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분모 분자를 표본 공간 S로 나눠줬다는 거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결국은 A 사건의 확률분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로 나타내어지더라. 그래서 누구누구를 이 조건부 확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의 식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경우의 수 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고 확률이 주어졌으면 확률을 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어쨌든 간에 자 P, B바 A라 즉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의 확률은 A라는 사건이 뭘로 바뀌어버린다? 표본 공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 B 입장에서는 이제 S가 표본 공간 원래 처음에 주어졌던 본 사건이 아니라 A라는 사건으로 표본 공간이 바뀌어버린다라고 차이점을 두면 되고 자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일단 확률로 풀어지는 거는 이번에 예제로 보고 들어갔을 때 자 일단은 먼저는 A하고 B의 합사건이야. 합사건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덧셈 정리 사용해서 A 사건, B 사건 그리고 뭐에서 요리 들어가면 되지. 근데 이미 합사건의 확률은 어디서 보고 찾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A 여집합 교 B의 여집합 사건이 0.6이야. 그래서 이 합사건은 어디서 1에서 누구만큼 빼도 된다. 자, 요 확률만큼 빼도 상관없지. 그래서 0.4의 확률을 가지게 되지.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모두 찾을 수 있다. 0.4는 0.3 그리고 0.2 빼기 곱사건 해서 P A교 B의 확률은 얼마? 0.1 하고 찾지. 그걸 인용해서 P B by A 즉 B의 조건부 확률은 누구분의 P A분의 P A교 B 그래서 0.3분의 0.1 해서 확률이 3분의 1. 자, 조건부 확률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하다 보면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확률이 1보다 커지는 경우가 나와. 그러면 분명히 조건부 확률 P, B바 A하고 A와 B의 곱사건하고 뒤집어진 경우가 대부분 많아. 헷갈려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자, 2번은 A 확률, 그 다음에 A의 조건부 확률, 합사건의 확률 다 찾으라고 되어 있네.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거 보면 P A 바 B 자 A 바 B는 P B 분의 P A 교 B 라고 쓸 수 있지. 자, 이 확률이 지금 얼마냐면 0.2야. 그럼 P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0.2 곱하기 B의 확률. 그리고 이제 합사건의 확률 이용하기. (0.6) 0.4 그 다음에 PB 그 다음에 0.2 곱하기 PB 이제 방정식으로 풀어지지. 그래서 정리하면 B사건의 확률은 0.25가 되고 따라서 곱사건의 확률은 0.2 곱하기 0.25 그 다음에 P, B 바 A 자 B의 조건부 확률은 확률로 나오면 확률로 풀고 경우의 수로 나오면 경우의 수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0.4분의 0.05 0.125 이거는 그대로 조건부 확률에 공식 가져다 쓰면 돼. 자, 이거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고 확률의 덧셈 정리는 A 사건 더하기 B 사건 빼기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빼는 거였고 자, 곱셈 정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게 바로 곱셈 정리. 누구의 사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곱셈 정리고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덧셈 정리. 자,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고 적어보면
자, 얘는 어디서 넘어오냐면 조건부 확률에서 넘어와. 자, 조건부 확률에서 A분의 P 곱사건 또 자, 두 가지를 쓸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식을 적당히 변형시키면 이 곱사건의 확률은 PA 곱하기 PB바 A가 되기도 하고 또는 A의 조건부 확률이 나오게 되면 PB 곱하기 PA바 B라고도 쓸 수 있고 얘네들은 서로 같다. 자, 이것을 확률의 곱셈 정리를 한다. 문제에 따라서 얘네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아마 갖다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조건부 확률 나오고 곱셈 정리가 나오고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게 독립사건하고 정속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어려운 말은 아니고 독립사건하고 정속사건의 차이는 어떤 사건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사건에 확률에 영향을 주면 종속사건이야. 근데 영향을 안 주면 독립사건이야. 예를 들어서 빨간 공이랑 파란 공이랑 이렇게 딱 들어있어. 예를 들자면 빨간 공이 4개 들어있고 예를 들어서 쓸 거니까 빨간 공 4개 흰색 공이 5개 들어있어. 여기서 공을 하나 꺼냈어. 그 꺼낸 공이 빨간 공일 확률이 9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빨간 공을 하나 꺼내고 나서 다시 집어 넣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거는 그 다음 사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확률에 영향을 안 줘. 그냥 예를 들면 그냥 하나만 생각해봐. 그럼 빨간 공이 하나 있어. 그럼 처음에 공을 꺼냈을 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야. 그리고 그 공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또 빼면 다시 4분의 1이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안 줘. 전혀 확률에. 근데 공을 하나 꺼내고 나서 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확률이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처음에 4분의 1에서 얼마로 바뀌냐면 3분의 1로 바뀌겠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확률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종속사건이다 라고 해. 그래서 다음 사건에 영향이 없어 확률에. 그러면 독립사건인 거고 걔네들끼리 독립사건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고 종속사건이 되는 거지. 그거를 또 하나는 이제 배반사건하고 이제 이게 헷갈릴 수 있어. 독립사건하고 종속사건은 확률에 영향을 주는 거고 배반사건은 독립사건하고 또 다르게 뭐가 되고 둘의 곱사건이 서로 무슨 관계? 공사건일 때. 즉 교집합을 생각하면 돼.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둘은 무슨 사건? 배반사건이다 라고 한다 그랬어. 그 차이점이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의 차이점이 그건데 종속사건이 사실 보면 많이 문제에 나오기도 하지. 우리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으면 그걸 뭐라 그래? 원래 상태로 다시 돌려준다 그래서 복원이라 그러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비복원이라고 하는데 비복원 추출과 복원 추출이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으로 바뀌고 자 어쨌든 독립사건하고 종속사건을 한번 정리하면 자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의 차이점은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질 때 자 어디 글씨 뭐 하나 먹겠어? 네, 제가 잘못했어요. P, B바 A하고 이 사건이면 두 사건 A, B는 서로 정속이다. 그리고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발생 여부가 사건 A의 발생 여부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자, 확률에 아무 영향을 안 줘. 변함이 없어. 원래 일어날 사건의 확률하고 똑같아.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자, 이 문장이 어려우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 나는 확률이 6분의 1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내 사건의 확률이 5분의 1로 바뀌었어. 그럼 나는 사건 A의 영향을 받았지. 그러면 B는 종속이 되는 거지. A에 종속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종속 사건. 근데 A가 뭘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내 확률에 그대로 영향이 안 받아. 원래 내가 6분의 1이면 나는 그대로 6분의 1의 확률을 나와. 그러면 얘는 독립사건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 이 문장 그 말의 뜻이 그거야.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내 사건에 영향을 안 받으면 확률에 영향 안 받으면 독립이란 얘기고 그 내 확률이 A가 선행됐을 때 내가 일어날 B라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 영향을 받게 되면 뭐가 된다? 종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종속과 독립의 뜻 이해됐어? 지금 밑줄 그어진 부분이 그 내용이야. B는 A 사건이 선행됐을 때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건 확률로 표현하면 종속과 독립의 의미가 저렇다라는 거. 그래서 비교해 놓은 거 표 보면 배반 사건은 곱사건이 A와 B의 교집합을 생각하면 공집합이 되는 거, 공사건이 되는 거고 독립 사건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 변함이 없어. 내 거 원래 처음 내 기존의 확률하고 똑같아. 그러면 B는 독립이다. A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배반 사건은 곱사건이 공사건이 돼버려. 그래서 합사건이 A 확률하고 B 확률을 더하면 되는데 독립 사건은 각각의 별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A와 B의 곱사건이 PA 곱하기 PB야. 왜냐하면 아까 썼던 것 중에 이거 했었지? 안 적어도 되긴 한데
A 그 곱사건의 확률이 뭐 PA 곱하기 PA 아니 이거였잖아 곱사건이. 근데 독립이기 때문에 누가 됐었어? 독립이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나도 누구랑 같다 그랬어요? 원래 B의 확률하고 서로 같기 때문에 A와 B가 독립이면 뭐가 성립한다? 이 곱사건의 확률은 A라는 사건의 확률과 B라는 사건의 확률을 곱한 것과 서로 같다라는 거지. 그치? 조건부 확률이 결국은 B의 확률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자, 정리. 어디까지? 여기 네모 방금 해놓은 이 곱사건에 대한 정리까지. 독립이면 뭐 한다? A 확률과 A 사건과 B 사건의 확률을 곱하면 곱사건의 확률과 서로 같다. 자, 5번이 지금 그거야. A와 B가 동시에 활을 쏘는데 A가 활을 쐈다고 해서 B가 자기가 명중시킬 원래 확률의 영향을 안 받아.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독립이다라고 해. 그래서 어렵진 않아. 이미 우리 이거 중학교 때 했던 확률 구하는 식에서 다 해봤어. 그때가 전부 다 거의 다가 독립이었어. A도 명중하고 B도 명중할 거야. A가 명중할 확률이 0.6이고 B가 명중할 거야. A가 명중할 확률과 B라가 명중할 둘 다 명중한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래서 A와 B의 곱사건이고 A도 0.6이고 B는 0.8인데 얘네들이 서로 A가 먼저 선행했다고 해서 B의 확률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둘 다라는 말 들어갔을 때 각각의 확률끼리가 서로 곱한다라고 중학교 때는 곱의 법칙 뭐 이렇게 배웠을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 그 다음에 A는 명중하고 B는 명중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거지. A는 명중하고 B는 명중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B의 여사건이지. 근데 A가 일어났다고 해서 B가 명중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확률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도 결국은 뭐냐면 A 곱하기 B의 여사건의 확률끼리 곱한 것과 같고 0.6 곱하기 0.2 그대로 들어가서 0.12. 그 다음에 A는 명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A의 여사건 그리고 B는 명중할 확률 B사건. 근데 얘네들도 서로 간에 독립의 관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끼리 서로 곱한다. 그래서 0.4 곱하기 0.8 해서 0.32. 그 다음에 A 또는 B야. 그럼 A가 명중하거나 B가 명중하니까 A가 명중할 사건이 A고 B가 명중할 사건이 B니까 A와 B 사건의 합사건이 되지. 그래서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그게 둘 다 명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빼주제. 마지막 이거는 이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인데 복원 추출은 그 다음 사건에 확률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얘는 항상 독립관계야. 그래서 P와 A의 곱사건의 확률은 그리고 비복원 추출은 꺼낸 거를 다시 안 돌려주는 거야. 뭐 당첨제비를 다시 안 넣어놓는다거나 공을 하나 꺼냈다가 다시 넣지 않을 거야. 그냥 뺀 공은 다른 데 가방에 넣든가 빼버려 그냥. 그럼 얘는 비복원 추출. 그래서 이 곱사건의 확률은 조건부 확률로 들어가지. 또는 B가 선행되면 PA바 B라고 쓰고. 자, 그래서 얘는 독립. 자, 복원 추출은 독립사건에 들어갈 것이고 얘는 종속이지. 확률에 영향을 주니까.